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인 70대 의사입니다. 평생을 환자들과 함께 해오며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노화는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나이보다 더 젊게, 어떤 분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노쇠하게 살아갑니다. 같은 70대여도 어떤 분은 등산도 다니고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여행도 다니며 활기차게 살죠. 반면 어떤 분은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사람 만나기 싫고 기억력도 자꾸 흐릿해집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이보다 젊게 살 수 있을까? 뇌와 감정을 젊게 유지하는 습관은 무엇일까?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의학적 지식,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 그리고 제가 직접 실천하는 습관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노년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유독 젊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표정이 밝고 말이 또렷하며 몸의 움직임이 경쾌하죠. 이런 분들을 관찰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호기심이 많습니다. 박사님, 요즘 유튜브에서 이런 운동 봤는데 해도 될까요?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알려줬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 호기심. 이게 뇌를 젊게 만듭니다. 두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는 분보다 작은 모임이라도 참여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분들이 훨씬 젊게 삽니다. 세 번째, 일상을 계획하고 움직입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30분 산책하고 점심 후에는 신문 읽고 오후엔 손자 숙제 봐줘요. 이런 식으로 루틴이 있는 분들, 몸도 머리도 훨씬 젊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뇌와 감정이 있습니다. 몸만 젊다고 젊게 사는 게 아닙니다. 뇌가 깨어있고 감정이 긍정적일 때 진짜 젊게 사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뇌 건강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건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고 심지어 개선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개선 가능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매일 새로운 자극 주기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루틴, 대화도 없이 TV만 보면 뇌가 점점 굳어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양치질하기, 책 읽기, 글쓰기, 퍼즐 맞추기. 이런 간단한 자극도 뇌에게는 신선한 운동입니다. 실제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중 하나는 익숙한 작업을 반대로 해보기 훈련이에요. 예를 들어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글씨 써보기. 이런 자극이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두 번째 습관, 학습은 나이와 무관하다입니다. 제가 아는 75세 여성 환자분은 한글도 잘 못 읽으시던 분인데 한글 공부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손녀에게 편지를 쓰고 시를 쓰셨어요. 뇌는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우려는 환경 속에서 활성화됩니다. 외국어 단어 하루 3개 외우기, 유튜브에서 새로운 것 보기, 문화센터 강의 듣기. 이런 시도들이 뇌를 계속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세 번째 습관, 운동이 곧 뇌 운동이다. 걷기, 가벼운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 건강뿐 아니라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기억력 유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걷는 시니어는 앉아있는 사람보다 기억력이 30% 이상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매일 꾸준히 걷는 것, 그 자체가 뇌 건강 습관이에요. 이제 감정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기분이 젊은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은 늘 웃음이 많고 여유가 있고 감정 조절이 잘 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감정일기는 단순히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적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손자가 와서 기뻤다. 혼자 있는 시간은 약간 외로웠다. 이런 습관은 내 감정을 객관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우울감 예방에도 효과가 크고 자기 이해가 깊어집니다. 두 번째,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관계. 가족과 대화, 친구와 수다, 심지어 동네 마트 사장님과의 짧은 인사도 감정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은 노년기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정서적 연결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동네 모임에 참여하세요. 매일 전화 한 통이라도 하세요. 작은 취미 동호회, 온라인 강의 참여도 좋습니다. 세 번째, 감정적 유연성 키우기. 세상은 바뀝니다. 젊은이들의 문화, 변화하는 기술, 가족의 삶. 그런데 노년기에 고집이 생기면 감정이 다치게 됩니다. 나는 예전이 좋았어. 요즘 것들은 못 믿어. 이런 생각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생각이에요.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요즘 아이들은 다르구나. 나도 조금은 배워봐야지. 이 감정의 유연성이 삶을 훨씬 더 젊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실제 제가 진료했던 두 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젊은 뇌를 가진 78세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 7시에 40분 산책. 신문은 종이 신문과 온라인 뉴스를 모두 보고, 주말엔 아내와 시장 다녀오고, 손주와 공원 산책. 매달 책 한 권 읽기 목표. 이분은 혈압약 하나만 드시고, 다른 약은 필요 없어요. 기억력도 또렷하고, 늘 미소 짓는 얼굴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노쇠한 뇌를 가진 72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TV만 하루 6시간 이상 시청. 혼자 살며 친구와의 연락도 끊긴 상태. 식사는 배달음식이나 간편식 위주. 하루 중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날 많음. 이분은 우울증 초기 증상이 있었고 기억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뇌도 감정도 사용하지 않으면 노쇠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젊게 사는 비결은 작지만 꾸준한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젊은 습관 5가지가 있어 공유해드립니다. 1. 하루 20분 이상 걷기. 2. 감정일기 3줄 쓰기. 3. 하루에 새로운 단어 3개 외우기. 4. 누군가와 하루 한 번 대화하기. 5. 하루 10분 이상 웃을 수 있는 시간 만들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뇌와 감정은 확실히 젊어집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보다 젊게 사는 법, 뇌와 감정을 젊게 유지하는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내 이야기인가? 하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익숙한 것에 머물게 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마음도 몸도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마지막 순간까지 변화할 수 있고 감정은 충분히 훈련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리모델링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일 아침 걷기, 짧은 일기 한 줄, 작은 대화 한 번, 새로운 생각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끝까지 자라고 배우고 젊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과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고 따뜻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